오늘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89조 원을 발표한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폭락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무서운 일, 오늘 그 실체를 벗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했거든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짧게 정리해드리면요.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7,200선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30만 전자를 지키던 삼성전자도 결국 무너지면서 27만원대까지 내려온 시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20분경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후 2시 10분경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상황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6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거든요. 역대 12번의 서킷 브레이커 중 절반이 올해에만 나온 시점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어제 삼성전자가 89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좋은 소식 다음날 왜 이렇게 폭락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랑 이 하락이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왜 결국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폭락한 진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핵심 원인은 세론 이벤트라는 시장 심리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단은 격언, 모두들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뉴스가 확정되기 직전에 미리 산 사람들이 뉴스 발표 후에 이익 실현하는 패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그 상황이고요. 89조 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좋은 뉴스가 확정된 다음날 대규모 매물이 쏟아진 시점입니다. 이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미리 사둔 자금들이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에 시장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진 상황도 있어요. 89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시장 일부에서는 100조 원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성과급 충당금 10조 원을 뺀 실질이익이 99조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89조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예상보다 낮게 느낀 사람들이 매도로 돌아선 시점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겹쳤어요. 바로 AI 사이클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사이클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 우려가 왜 생겼을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냈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어디서 왔는지 뜯어보니까 대부분 가격 상승 덕분이었거든요. 물량이 폭증한 게 아니라 디램이랑 랜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나온 이익이라는 분석이에요. 이걸 시장에서는 후기 사이클 징후로 해석한 상황입니다. 쉬운 예로 풀어드릴게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잘 팔리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들은 예전만큼 사는데 가격만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수요가 강력한 초기 사이클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후기 사이클로 해석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정체됐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만 오른 시점이니까 언제 정점 찍고 내려올지 모르는 위험한 공연 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두 번째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번진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실적 발표 후 시간에서 4% 넘게 하락했고요. 일본 키옥시아는 무려 10% 이상 폭락한 시점이거든요. 같은 흐름이 삼성전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오늘 하락폭을 극대화한 진짜 주범이 있어요. 바로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도입니다. 이 상품들은 손실이 커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평소 같으면 3%에서 4% 빠질 상황에서 이 자동 매도가 시작되면 하락폭이 2배, 3배로 증폭되는 상황이에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사이드카가 일상화될 정도의 비정상적 변동성 환경에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피로도가 극심하게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정확한 진단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폭락의 원인이었고요. 근데 정말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락에는 회사 사업이 무너져서 나온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세론 이벤트는 심리 요인이고요. AI 피크아웃 우려는 해석의 문제고요. 후기 사이클 징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관점이거든요. 레버리지 ETF 매도는 그냥 수급 요인이에요. 회사 자체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89조 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시점이잖아요.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8% 폭등했고요. 랜드도 78% 상승한 시점이에요. 파운드리는 최근 흑자 전환 소식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사주 매입 90조 원 계획도 대기 중인 시점입니다. 시장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는 셈이에요. 회사 펀더멘탈 정말 강한데 주가는 심리적 패닉으로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단기 가격은 더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왜 결국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코스피 선행 PER이 무려 6.4배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시 금융위기 저점 PER이 6.27배였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시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쉬운 예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20만원에 판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서 삽니다. 가격이 오래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이 그런 상태예요. 오늘 낙폭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과도한지 투매보다는 기존 주식 비중과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이 나은 선택지라는 조언을 드리는데 펀더멘탈 동력 둔화 우려가 제기되지만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적 개선, 전망치 상향, GDP 성장률 상향까지 펀더멘탈 호조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거든요. 두 번째 강력한 근거가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예요. 이 규모는 한국 시장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도 개인 순매수가 나온 뒤에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반등이 시작된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과거를 돌아보시면 정말 답이 나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서킷 브레이커가 여러 번 발동됐잖아요. 당시에도 다들 무섭게 하락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 몇 개월 만에 시장이 폭등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어요. 당시 PER 6.27배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결국 반등이 시작됐고 이후 몇 년간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지점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만의 강력한 카드들도 대기 중이잖아요. 자사주 매입 90조 원 계획이 이번 분기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카드가 발동되면 매월 2조 5천억 원 규모의 회사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흑자전환 소식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매 분기 조단위 적자를 내던 사업이 흑자로 돌아선 시점입니다. 이게 지속되면 삼성전자 전체 순이익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국면이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호재도 정말 많아요. 테슬라 AI 6칩 양산이 본격화되면 파운드리 매출이 폭증하는 시점이고요. 애플 이미지 센서 매출도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나노 공장이 안정화되면 미국 빅테크 추가 수주가 열리는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정말 이상한 왜곡이 있는 셈입니다.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요.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호재는 줄지어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심리적 패닉으로 폭락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왜곡이 오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하락이 언제 끝날까요? 정확히 시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신호는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유입되는지,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TSMC 실적 발표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지 세 가지 신호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 TSMC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TSMC가 하반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 AI 사이클 피크아웃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시장 심리가 급반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힘드신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사 실적이 살아있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이고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대기 중인 시점이에요. 결국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짚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심리적 패닉이랑 진짜 위기를 구분하는 능력이거든요. 오늘 시장을 보세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큰 폭으로 밀렸어요. 숫자만 보면 진짜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인을 하나씩 뜯어보면 회사 사업이 무너진 요인이 하나도 없고요. 심리 그리고 수급 왜곡뿐인 상황이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격언입니다. 당시 버핏은 다들 무섭게 팔던 시점에 골드만삭스와 같이 이 같은 우량주를 대규모로 사들였어요. 그 이후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상황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심리적 패닉과 진짜 위기를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정확히 그런 순간이고요. 회사 본질은 그대로인데 감정이 만든 왜곡된 가격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기관들도 이런 시점을 놓치지 않는 국면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회사 사업이 흔들려 나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벤트, AI 피크아웃 우려, 레버리지 ETF 왜곡이 겹친 심리적 패닉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피 PER 6.4배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고 89조 원의 실적 자사주 매입, 90조 바운드리 흑자 전환까지 우리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점입니다. 지금 하락이 언제 끝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는 방향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추세를 보면서 차분히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주술랭이었습니다.